퇴직식이 끝난 오후 김성호는 회사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그의 손끝에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얀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어깨 위로 해가 기울어 내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오가던 이 길이 이제 다시는 자신의 발자국을 기다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김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동료의 목소리가 쓸쓸한 공간을 깨웠습니다. 성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요. 젊음이 부럽네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가 탄 버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어폰을 끼고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창문에 손끝을 대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낙엽이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작은 집 문 앞에는 고요함이 깃들어 있었고 현관문 손잡이엔 먼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열며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나왔어, 여보. 대답 대신 정적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거실엔 오래된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성호는 넥타이를 풀고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벽에 걸린 아내의 사진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오늘따라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놓인 찬밥을 데워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질이 느려지고 식은 반찬에서 김이 사라졌습니다. 식탁 건너편 빈자리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TV를 켜고 볼륨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야 덜 외롭지. 방 안을 돌아다니던 그는 서랍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낡은 사진 몇 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잔뜩 쌓인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과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첩 표지엔 당신의 하루라는 글씨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순이 글씨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겁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 시간 동안 불이 꺼지지 않은 거실에 낡은 수첩 한 권이 테이블 위에서 조용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성호는 식탁 위에 놓인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스며들며 수첩 위에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글씨는 조금씩 흐릿했지만 한 줄 한 줄 또렷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오늘도 당신은 말이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웃으면 당신도 살짝 미소를 지었죠.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 시절로 돌아간 듯 부엌에서 밥을 짓던 아내의 뒷모습이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흰 앞치마를 두르고 콩나물을 다듬던 손, 그리고 그 손에 묻은 물기. 그는 그 모든 장면을 잊고 지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심했나? 그의 머릿속에 퇴근하던 날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서 기다리던 아내. 그는 늘 피곤하다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다 불을 껐습니다. 그날의 공기가 이제 와서야 너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일기장은 하루하루의 기록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잠든 얼굴을 그려봤어요. 그림이 서툴러서 다시 찢었어요. 그 문장을 읽은 순간 그는 숨이 막히는 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수첩을 덮었다가 다시 조심스레 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이 몰랐던 아내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 최 노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 선생, 된장찌개 좀 많이 했는데 같이 먹어요. 성우는 순간 머뭇거렸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두 노인은 말없이 국을 떠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성우는 최 노인이 가져온 신문을 넘기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노인네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나 봐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혼자라도 마음 붙일 게 있으면 버텨지지요. 그의 말이 가슴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일기장 한 장 한 장을 넘길수록 그가 잃어버린 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내의 글씨를 따라가며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끝으로 글자를 어루만졌습니다. 그 따뜻했던 필체가 아직도 살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정순아, 나 이제야 내 마음을 조금 알겠어.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커튼을 젖히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혔던 감정이 천천히 그의 마음속에 번져갔습니다. 낡은 일기장은 여전히 테이블 위에 열려 있었고 그 위에 떨어진 빗방울이 잉크를 살짝 번지게 만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스며들며 식탁 위에 퍼졌습니다. 김성우는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여전히 아내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엔 어제 다 읽지 못한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미완의 그림을 남깁니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따라 읽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문을 열자 묵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 사이로 바람이 불어오고 낡은 책장 위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하나하나를 열어보며 아내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구석진 벽면에서 덮개가 씌워진 커다란 캔버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덮개를 벗기는 순간 색이 바랜 풍경화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림 속에는 오래된 집과 나무 그리고 잔잔한 강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곧 그것이 자신과 아내가 젊은 시절 함께 찍었던 결혼사진의 배경이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붓자국이 어색하게 멈춘 부분, 그곳엔 사람의 형체가 남지 않은 채 빈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걸 그리고 있었구나. 그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캔버스를 바라보다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붓을 잡을 줄 몰랐지만 그 순간만큼은 손끝이 이끌리는 듯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빛이 그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붓통을 열어보았지만 대부분의 붓은 굳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한 자루의 붓을 손에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는 동네 화방을 찾았습니다. 가게 안엔 젊은 강사 유진이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오래된 그림을 완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유진은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그림이라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날 이후로 성우는 매일 오후 화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색을 섞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고 색이 맞지 않아 캔버스가 얼룩졌습니다. 하지만 붓을 잡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표정엔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남긴 빈 공간이 그의 하루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잠든 얼굴을 그려봤어요.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젊은 날의 정순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내가 내 얼굴을 그려볼게. 화실의 문이 열리자 특유의 물감 냄새가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김성우는 문가에 잠시 서서 안쪽을 둘러보았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캔버스 앞에서 붓을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손끝에서 생동감 있는 색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가 구석 자리에 빈 이젤 앞에 섰습니다. 손에 붓을 쥐자마자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유진 강사는 다정한 눈빛으로 다가와 말했다. 처음엔 선부터 그려보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흰 캔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연필로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종이에 닿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처음 그린 선은 삐뚤었고 색을 칠하자 얼룩이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없던 세월이 한꺼번에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래된 열망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감을 다시 덜어 붓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화실의 사람들도 그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젊은 학생 하나가 다가와 할아버지, 풍경이 점점 살아나요라며 웃었습니다. 성우는 그 말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남긴 그림 속 배경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공간에 나무와 하늘이 채워졌고 그 안에는 그의 지난 세월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녁이 되어 화실불이 꺼질 때까지 그는 그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문을 닫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그림에 누군가가 있나요? 성우는 고개를 들어 캔버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있었죠. 이제는 없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그의 목소리엔 담담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두 손으로 물감이 묻은 붓을 꼭 쥐었습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느새 밝아져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따뜻하게 뛰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조금씩 내가 그리던 세상을 알아가고 있어.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김성우는 화실에서 돌아오자마자 불을 켜지 않은 채 서재로 향했습니다. 탁자 위에는 여전히 아내의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고 그 옆엔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른 뒤 일기장을 조심스레 넘겼습니다. 그 마지막 장에는 편지 봉투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봉투는 노랗게 발해 있었고 봉인 부분엔 퇴직 전날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내의 정순이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당신이 읽는다면 난 이미 그곳에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짧은 한 줄이 그의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당신이 퇴직 후 공허함에 잠기지 않길 바랐어요. 나는 당신이 일에만 매달리며 외로움을 잊으려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마지막 그림을 남겼어요. 그건 당신에게 주는 나의 생일 선물이에요. 그의 눈앞이 희미해졌습니다. 성우는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구고 이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캔버스 앞에 서서 붓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림의 가장자리에 남겨진 빈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아내가 마지막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자리였습니다. 그는 물감을 덜어 천천히 색을 섞었습니다. 붓이 캔버스를 스칠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두 사람의 형체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림 속 남자는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옆엔 미소 짓는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붓을 멈추고 한참 동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완성됐어. 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는 붓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그의 눈가엔 아직 눈물이 남아 있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당신이 이 그림을 완성하면 내 생일 선물이 될 거예요. 그 문장이 귓가에 다시 울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달빛이 그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캔버스 속 두 사람의 모습이 그 빛에 은은히 빛났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선물을 받았네요. 고마워요, 정순 씨.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며 거실을 환히 비췄습니다. 김성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붓을 잡고 있던 탓에 손끝엔 여전히 물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완성된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캔버스 속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정순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손끝으로 그림의 표면을 살짝 어루만졌습니다. 거칠고 울퉁불퉁한 붓 터치가 느껴졌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둘 다 같은 자리에 있네요. 주방에서 물이 끓기 시작했고 찻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그림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그의 표정엔 오랜 세월을 통과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평온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는 식탁 위에 일기장을 올려놓고 한 장을 넘겼습니다. 빈 페이지 위에 펜을 들어 첫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정순 씨, 오늘 아침에도 그대가 웃는 얼굴로 나를 보고 있네요. 그 문장을 적은 후 그는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림 속의 미소가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실내로 스며들며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이웃 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따뜻한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데 무슨 일 있었소? 성우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두 노인은 거실 의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 노인은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다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게 그 부인이 그리던 거요?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젠 제가 완성했어요. 함께 있는 것 같네요. 최 노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림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잔잔한 감동이 스쳤습니다. 둘은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오랜 친구처럼 웃었습니다. 집안에 머물던 정적이 사라지고 잔잔한 대화가 흘렀습니다. 그 순간 성우의 마음속엔 오랜만에 삶의 온기가 피어났습니다. 저녁 무렵 노을빛이 창문을 물들였습니다. 성우는 다시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는 그림 아래 작은 글씨로 한 문장을 새겼습니다. 우리의 하루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는 노을빛과 함께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아침 공기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김성호는 정원 앞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거실 창문 안쪽의 그림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은 변함없이 마주 서 있었고 햇빛이 비칠 때마다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문득 작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딸 박지연이 캐리어를 끌며 서 있었습니다. 아빠, 그냥 오고 싶었어요. 성호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연은 벽에 걸린 그림을 바라보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엄마 그림이에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림은 내 엄마가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했단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가 그림 앞에 섰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웃고 있네요. 그녀는 그림 속 어머니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성우는 뒤에서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집안엔 따뜻한 공기와 함께 오래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늘 말하곤 했지. 내가 웃는 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엄마가 참 좋아하겠어요. 이제야 마음이 놓일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미소가 함께 번졌습니다. 성우는 의자에 앉아 딸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그 속에서 그림의 두 인물은 여전히 부드럽게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둘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옛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엔 어린 지연과 젊은 부부의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세월의 그늘을 덜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의 그림이 이제 우리 집을 다시 밝혔어요. 몇 달이 흘러 봄이 찾아왔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복지관 창문을 비추고 마당의 벚꽃이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김성호는 하얀 셔츠 위에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 붓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5명의 수강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었고 손끝이 떨려도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선 하나씩 천천히 그려보세요. 마음이 가는 대로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첫 제자인 한 노부인이 종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 제 손이 자꾸 흔들려요. 성우는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건넸습니다. 괜찮아요. 흔들려야 사람 냄새가 나죠. 그의 말에 교실 안이 조용히 웃음으로 물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잡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빛은 오래전 아내가 그리던 그림의 색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그는 복지관 한켠의 전시 코너로 향했습니다. 그곳 벽에는 당신의 하루, 나의 인생이라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그가 완성한 아내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 동안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그림 위를 스쳐가며 두 인물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펜을 꺼내 조용히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정순 씨, 오늘도 당신이 내 옆에서 웃고 있는 듯합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분홍빛 꽃잎이 유리창을 스치며 천천히 흩날렸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일어났습니다. 복지관 문을 나서는 그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 위로 햇살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